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5세대가 개편된다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손보험 또 바뀐다던데 5세대라는데 이번에 꼭 갈아타야 한대 라는 말들이요.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대부분의 국민이 하나쯤은 들고 있는 보험이죠.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정작 구조나 보장 내용은 너무 복잡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실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기점으로 이 실손보험이 5세대 체계로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바로 이 비급여를 축소시키고 보험료를 안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꽤 폭넓게 보장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급여 중심, 중증 위주, 합리적 사용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렇게 바꾸면 보험료가 낮아지고 보험이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기죠. 보험료는 싸진다지만 보장이 당연히 줄어드니까요. 지금 3세대, 4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5세대로 갈아타야 하나? 라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보험의 세대 교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병원비, 내 노후의 의료비, 그리고 내 삶의 안전망이 달린 문제죠. 오늘은 그래서 이 질문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실손 5대 보험.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정말 바꿔야 할까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재 언론이나 기사에서 갑론을박이 많은 이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세대 실비의 변화 배경과 목적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변화 배경 첫 번째로는 바로 비급여 진료, 보험의 블랙홀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이런 장면이 흔하죠. 물리치료 후에 도수 치료를 권유받거나 주사 한 방 맞으시면 회복이 빠르십니다 라며 비급여 주사를 추천받는 경우가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즉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보험에서 나오니까 라는 생각에 쉽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용들이 모이면 분명히 전 국민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한 달에 도수 치료를 10회 받고 회당 8만원씩 청구한다고 가정해보세요. 한 달이면요 80만원이고요. 그리고 1년이면 960만원이 됩니다. 이걸 보험이 매달 절반 이상 부담해주면 결국 보험사 손해율은 천정부지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5세대 개편을 하는 목적도 사실 보험사들이 이렇게 실비를 주다가는 파산 직면에 놓일 수 있어서 정부가 앞장서서 개편을 하는 건데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일부 높은 고빈도 이용자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소수의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이 다수의 보험료를 갉아먹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는 당장은 소비자에게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시한폭탄 같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비급여 블랙홀을 막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을 내놓은 거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실비보험의 변화 배경으로는 바로 이 보험 지속 가능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도 처음에 보험료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3년 만에 평균 15에서 30% 이상이 인상되었죠. 왜일까요? 그건 바로 손해율이 120%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보험사가 100만원을 받아서 12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보험은 본질적으로 공동의 위험 분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과하게 이용하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됩니다. 결국 병원 안 가는 사람도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보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판단을 하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실비보험의 5세대 변경 이유는 바로 형평성 문제일 텐데요. 지금까지의 실손보험은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였죠.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의 청구를 전제로 해서 이런 과잉 진료 마케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비는 급등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압박받는 부작용이 생겨난 거죠. 5세대 개편은 이 흐름을 끊으려는 시도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급여 중심, 중증 위주의 보장으로 바뀌며 필수 치료는 충분히 보장하되 미용이나 편의 그리고 효과가 좀 불확실한 비급여 치료는 보험이 아닌 개인 선택으로 돌려놓자라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보면 보장 축소처럼 좀 보이긴 하는데 조금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이 오래 지속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 같은데요. 글쎄요, 이건 사실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형평성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내는 비용을 적게 내게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럴싸하게 그건 보장이 축소되지 않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보장이 줄어들면서 돈을 적게 내는 건 사실 생색낼 게 아니죠.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돈을 적게 내니까 보장이 줄어드는 거죠. 이걸 마치 매우 합리적인 개편안처럼 이야기를 하면 쉽게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다. 즉 이번 변화는 비급여 남용을 줄이고 보험료 폭등을 막고 의료체계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별 유불리는 좀 명확히 갈릴 텐데요.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 사람은 불리해지고요. 병원 이용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매달 내는 게 적어지니까요. 이제 중요한 건 전체 개편의 방향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의료 생활 패턴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손보험 5세대 시대를 조금 현명하게 맞이하는 첫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5세대 실비보험은 무엇이 변화할까라는 건데요. 그 첫 번째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 보장 범위일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믿고 병원에 갔던 이유는 단 하나죠. 이 치료도 저 치료도 보험에서 다 나오니까 갔던 거예요. 특히 2세대, 3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급여 항목까지 거의 전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수치료,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미용, 회복 목적의 시술 등이 있죠. 이런 치료들은 건강보험이 안 되지만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면 꽤 많이 돌려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계속 말이 달라지는 거죠. 보험 되시죠? 그럼 도수치료로 해드릴게요. 이런 말들 쉽게 합니다. 요즘은 다 이 주사 맞습니다. 실손 되니까 부담 없어요. 라는 말들. 병원에서 마치 이런 멘트가 홍보 마케팅 멘트처럼 된 거죠. 문제는 이런 비급여 항목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게 문제인 거고 보험은 원래 예상치 못한 위험을 대비하는 장치인데 이제는 마치 사람들이 쿠폰처럼 쓰이는 게 문제가 된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자기 부담률의 증가와 그리고 내가 내는 돈이 이제 증가할 거고요. 보장 한도는 다운된다라는 겁니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 부담률이 30%에서 50%로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고요. 보장 한도도 연간 1,000만 원 연간입니다. 1,000만 원 수준 등으로 축소될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항목은 하루 한도나 회당 한도도 더 추가될 수가 있고요. 상급병원 입원 시 보장 상한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보험사마다 다르니까 한번 변화가 된 개편된 5세대 실손보험이 진짜 나오면 그때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좀 이 상급병원에 입원할 때 보장되는 이런 상한선이 조정이 되는 거는 조금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분명히 축소될 텐데 넓어지는 건 아닐 텐데 정말 아파서 많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꼭 그게 심각한 암 환자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간단한 무릎이라든지 이런 골절 아니면은 무슨
뭐 연골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입원해서 진행되는 이런 보장 상한선이 좀 높아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이런 걸 사실 다 줄이면 너무 수술 받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긴 좀 합니다. 세 번째 변화로는 초반 1,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전환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거에는 역시 뭐 좀 대치되는 상반된 의견들이 좀 있어요. 바꾸면 싸진다라는 것과 보장은 계속 줄어든다. 계속 도돌이표인데, 사실 이거는 5세대 실손보험 진짜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싸지는 거랑 보장이 줄어드는 거랑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인데, 이걸 갖고 계속 갑론을박으로 이제 기사나 언론에서 좀 다루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초반에 1, 2세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런 반발이 많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실손보험은 2009년 이후 세대별로 총 4번이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2009년에 이 이후로 4번 정도 구조가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건 5번째죠. 그러니까 5세대 실손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1세대 2009년 이전 가입자나 2세대 2009년에서 2017년 가입자 상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보면 답이 너무 간단하죠. 보장이 정말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황금 세대였다고 하죠. 급여, 비급여 거의 전부 보장이 되었고 자기 부담금도 낮습니다. 보장 한도는 높고 갱신 주기도 길고 뭐 인상폭도 완만하고요.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완벽한 실비 형태였죠. 적어도 소비자들에겐 그렇게 느껴지는 보험임에는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병원비 걱정 없는 전천후 보장이 되는 실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1세대 실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건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죠. 바로 보험료 폭등인데요. 보험이란 건 전체 가입자의 의료비를 함께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1, 2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치료까지 거의 전부 보장하다 보니까 병원비를 많이 쓰는 일부 가입자 때문에 또 손해율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 결과 보험사들은 갱신 때마다 보험료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었고, 예를 들어 뭐 1세대 실손의 월 보험료가 2만원이던 게 지금은 5, 6만원까지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연간 10에서 15%씩 꾸준히 인상되는 추세고요. 특히 65세 이후엔 갱신 주기가 짧고 인상률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전환형 실손보험인 겁니다. 정부와 보험사는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손보험 전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매입 제도죠. 쉽게 말해서 기존의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간편하게 4세대 또는 5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별도의 건강검진도 없이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고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으로 전환해주고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 보장은 비급여 축소가 되고 자기 부담률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즉 보험료는 가볍게 하고 보장은 간소하게 가져가자라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 말은 누구에게는 맞는 말이고 누구에게는 가만이설에 가까운 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병원을 이용하는 방문 비율, 병원을 누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1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방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이게 불만이고 누구는 이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병원 방문의 이 빈도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월 납입료가 좀 비싸게 내도 전혀 아깝지 않죠. 반면 1년에 병원 한번 갈까 말까 한 사람은 5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만 되어도 사실 아깝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을 갈아타면 이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따져봐야
하는 게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일 텐데, 일단 먼저 전환이 좀 이득인 사람, 유리한 사람, 바꾸면 유리한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득인 사람은 병원 자주 가는 사람,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일 거고, 많이 가는 사람일 거고, 그 다음에 비급여 치료, 이게 가장 중요하죠. 비급여 치료라고 한다면 도수 치료나 뭐 주사 치료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걸 거의 안 하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이 커서 좀 줄이고 싶은 사람들, 갱신 때마다 인상폭이 부담스러운 사람, 이런 분들은 5세대 전환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러니까 바꾸면 이득인 사람은 병원을 적게 가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적게 가는 사람. 그리고 비급여 치료도 거의 안 하고 보험료 부담이 커서 줄이고 싶은 사람, 월 납입료를 줄이고 싶은 사람이 이제 바꾸면 이득이겠죠. 기존에 있던 실손보험을 유지가 유리한 사람은 반대로 이 세 가지의 반대 경우이겠죠. 병원을 많이 가고 비급여 치료 많이 하고 월 납입료가 높은 사람들이겠죠. 당연하겠죠. 특히 은퇴자나 고령층에게는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이는 데 의미가 좀 크기 때문에 월 납입료를 좀 줄이는 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령층이나 은퇴자는 또한 병원 가는 횟수도 일반 젊은 세대들보다는 많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건강 상태까지 좀 고려되어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유지가 유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5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정작 받을 돈은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게 병원비라는 게 갑자기 드는 비용 때문에 실손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매일, 매주 가서, 돈을 줄이고자 실손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보험료를 실손보험을 조금씩 내고 있다가 정말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때, 많이 받기 위해서 드는 게 사실은 실손보험인데, 예를 들어서 MRI나, 그리고 또 수술 전에 이렇게 뼈나 골절이 된 사람들, 무릎 연골이 나간 사람들은 수술 전에 이렇게 MRI 꼭 찍잖아요. 이 MRI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80, 90만 원 정도 합니다. 벌써 여기에서 돈 빼기 차이고, 그 다음에 수술 비용도 최소 200에서, 연골 이식에서 무슨, 인공관절 수술, 이런 거는 1000만 원, 500만 원에서 800만 원도 하기 때문에 다리 한 짝당.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받고자 실손보험을 가입해 놓는 거죠. 사실은 내가 어디 가서 몇만 원짜리 잠깐 치료를 받으려고 실손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다침, 사고에 의한 다침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드는 게 대부분의 실손보험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경험해 본 사람은 실손보험이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과 또 보장이 줄어드는 것에 그런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싼 게 비지떡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내 몸이 불편한 사항이 좀 많고, 나이가 좀 많다, 40, 50대로 접어들었다 하시면 비용이 좀 높아도 유지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유지가 아니고 좀 바꾸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 실손보험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 여성 임신, 출산 관한 이런 여성의 보장에 대한 부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신이나 출산, 산후회복은 인생의 중요한 의료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손보험은 거의 대부분 이 영역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신과 출산은 질병이 아니라, 좀 안타깝죠, 이게. 질병이 아니라 그냥 생리적 현상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리적 현상으로 치기에는 목숨도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출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리적 현상으로만 분류되기에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즉, 의료보험이 아니라 개인 부담 영역으로 돌렸던 건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좀 흔했죠. 재앙절개나 입원비, 산후출혈 치료비나 이런 게 나올 줄 알고 좀 청구를 했지만 보장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임신 중 검사나 조산 진단비 등도 전혀 보장이 안 됐었죠.
출산 후 합병증, 뭐 간염이 되거나 뭐 이런 것만 일부만 급여 적용이 됐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저런 한계로 여성들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지만 정작 가장 큰 의료비 지출 구간에서는 혜택을 잘 받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남성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의 같이, 왜냐면 여성이 출산을 하지만 출산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거고, 이는 또 가계 경제라든지 혹은 출산율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것을 보고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됐겠죠. 그래서 이번 5세대 실손보험에는 이런 특약으로 임산부 관련한 특약을 만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임산부 특약이 생긴다면 일단 예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해요. 임신 중 합병증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기존 4세대 이전까지는 비보장이었고 일부만 좀 제한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만약에 5세대가 생기면 급여 항목 중심으로 보장이 될 거라는 그런 예전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관련 입원비 같은 경우는 비보장이었는데 일정 급여 항목 포함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재앙 절개는 질병으로 인정할 때는 일부만 보장이 됐는데 이것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전 좋은 거는 요 산후 회복한 다음에 요 우울증 치료는 사실 이걸로 단순히 뭐 정신적인 뭐 질환이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제 임산부들이 저는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육아를 해봐도 아시겠지만 육아를 해도 우울증이 옵니다. 그런데 산후 이렇게 출산하고 나서 조리하는 동안도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치료가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동안은 비보장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정신건강급여 항목 중심으로 보장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외에도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모든 항목이 2025년에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여성 생애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공식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실손보험 내 여성 건강 특약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한 표를 좀 던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실비를 정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자꾸 개편하려고 하지?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보험은 본래 좀 민간 경쟁 구조 속에서 상품의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통해 발전해왔죠. 정부가 비급여 항목 축소, 자기 부담률 인상, 보험료 상정 방식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가격 통제에 가까운 조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민간 보험사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설계할 여지가 줄어들고 소비자 역시 자신에게 맞는 보장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급여 관리 강화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즉 취지는 좀 이해되지만 시장의 자율성보다 통제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게 정부 간섭론의 핵심 비판인 것 같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보험은 분명히 민간 금융사죠. 기관이죠. 절대로 정부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민간사를 통제한다라는 거는 조금 있을 수 없는 일임에는 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우리 국민들이고 만약 보험사가 손해율이 몇백 프로가 넘어서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면 그 피해 또한 국민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려는 의도라는 정도? 거기까지만 국민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다른 의견에는 역시 이미 기존에 좋은 실비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의 좋은 혜택을 뺏어가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황들이. 그래서 정확한 거는 사실 정말 5세대 실비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자신의 실비 보험 상품과 조목조목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5세대 실손보험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합리화된 제도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보험료를 안정시키고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고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보험은 상품이 아니라 생활 패턴에 맞는 전략입니다. 병원을 자주 안 가는 사람에게는 5세대가 가성비 보험이 되겠지만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는 사람에게는 반쪽짜리 보험이 될 수가 있고 5세대로 나온다는 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는 거죠. 실손보험은 결국 내 건강 습관의 거울입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는 사람일수록 보험은 이익보다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고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은 이번 개편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바꾸는 것도 무조건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 건강 습관과 의료 사용 패턴을 점검하는 시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5세대 실손보험 시대에서도 조금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싸다고 또 너무 무조건 바꾸지 말고요. 비싸다고 무조건 멀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